있고 또 한편으로는 살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께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에서 시청각장애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통역과 함께 같이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도 되나요? 시작해도 되나요? 네. 오늘 기자회견은 시청각 장애인 지원을 위한 헬렌 켈러 법이라 불릴 수 있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오늘 이 자리에는 시청각 장애인의 권리 옹호를 위한 임의단체인 손잡다 대표님과 회원분들, 이분들의 활동 보조인 수어통역사, 가족, 장애인개발원 서혜정 박사님, 정의당 장애인위원회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138년 전 잘 알고 계시듯이 미국의 헬런 켈러라는 여성이 태어납니다. 이 여성은 생후 19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 모두를 잃게 됩니다. 이후 설리반이라는 스승을 만나 그를 깨우치고 목의 진동과 입의 모양을 만지고 느끼며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헬런 켈러는 대학에 입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88세 사망하기까지 장애인과 여성의 권리신장, 인권운동 등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헬런 켈러는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시각 장애인이고 청각 장애인이란 맞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과 비교해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적 접근성도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헬런 켈러에 대해서 모두가 알지만 정작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의 헬런 켈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당사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법안 발의라는 것이 더 뜻깊게 느껴집니다.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기구의 전문 인력 양성기관,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시청각 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자.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를 해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와 처절하게 투쟁해왔던 역사를 나타내는 날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목숨과 바꿔가며 쟁취해온 날의 기록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이 장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 걸음이 되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손잡다 대표님을 비롯한 당사자와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손잡다 조원석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윤호는 정의당 장애인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공헌을 위한 이미단체 손잡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석입니다. 오늘 저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여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의 현실을 고발함으로써 사회의 관심과 국가의 책임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글로 사진으로 남겨서 세상에 알리고 계실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저 외에 5분의 시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 말들이 또 오늘 정의당 윤소학 대의원님께서 말하실 내용들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는 점 양해 구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여러 차례 시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란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있어 눈이 보이지 않고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는 알고 있지만 시청각장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헬렌 켈러가 대표적인 시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적 약자 중에서 장애인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 유형이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차별당하는 말과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의 시청각장애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출생 시기부터 혹은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부터 장애를 갖게 된 선천성 시청각장애인들은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기관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의사소통 방법조차 터득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가족들과도 대화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집이나 시설 안에서 갇혀 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장애 정도, 장애 발생 시기, 그리고 장애 발생의 순서에 따라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때문에 그저 한 명의 시청각장애인에 지나지 않은 제가 시청각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대변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 복지를 마련하는 오랜 꿈을 갖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또 시청각장애인의 생활 속 어려움과 그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의 자립적 삶을 위한 지원 기반을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시청각장애인들이 갖는 욕구는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지원이 필요로 하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다음에서는 첫째로 시청각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욕구를 간략히 설명하고 둘째로 시청각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각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욕구입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출판한 연구 보고서와 지난달 제가 또 한국장애인복지학회에 게재한 논문 결과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은 크게 이동, 의사소통, 정보 획득 및 통신 활동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들리지 않는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전농 전맹 또는 전맹 전농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는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양식, 예컨대 손으로 수어를 만져서 의미를 파악하는 촉수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대화 상대가 되지만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은 없기가 마련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기 어려워서 세상 소식을 그저 궁금해하기만 할 뿐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지만 점자 정보 담화기를 이용한 이메일 수신이 거의 유일한 통신 수단이기 때문에 달리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가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절실하게 전달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시청각장애인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청각장애인이 6명뿐이어서가 아닙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고 또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이 귀중한 자리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알릴 방법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또 조직을 이루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에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조차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청각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우선 시청각장애인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설계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이동과 의사소통에서 동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통역활동 지원 인력을 양성하고 또 파견하는 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각장애를 보완하는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고 기존에 개발된 보조공학기기 중 시청각장애인이 필요한 것이라면 다른 장애 유형과는 별도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보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시청각장애인의 아름다운 삶, 그리고 더 나은 삶, 정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지원 방법으로서 단지 제 주장이 아니라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장애인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제도이자 또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들이 절실히 바라는 체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청각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고 특히 시청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욕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4월 20일 제38회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에 거쳐 정의당 윤소아 국회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높이고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일부 개정하는 발의안을 내셨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정보의 접근 제5항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언급하고 제31조 실태조사에서의 제1항 후단위를 신설하였으며 제54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자립생활센터의 2항을 신설하는 것이 발의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한 시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발의로서 시청각장애인 복지에 대단히 의미 있는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당사자로서 못내 아쉬운 점이라면 이번 발의에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시청각 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인 종류로 추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언급하는 첫 걸음으로서 지금은 그런 발의안이 꼭 통과되어 더 나은 미래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언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발언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스페인에서는 세계 시청각장애인 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시청각장애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 추모 50주년을 맞이하여 크게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저도 참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다면 세계 시청각장애인들에게 한국의 현실을 알리고 한국의 현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어렵겠지만 부디 다음 컨퍼런스 그리고 그 다음 컨퍼런스에서는 좀 더 자신있고 당당하고 발전된 대한민국 시청각장애인 복지를 세계 무대에 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계를 갖춘 시청각장애인 복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우리 대표님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그리고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신 그 내용처럼 이제 우리 오늘은 정말 뜻깊고 특별한 기자회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의 권익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정부가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장애인 모두가 완전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